안녕하세요. 웨딩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이전 웨딩 수업 예단에 이어 오늘은 함, 패백, 이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함, 패백, 이바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 결혼 준비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 거랍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함, 패백, 이바지는 요즘 많이들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통이기에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결혼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 초중반에 함, 패백, 이바지를 어떻게 할지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준비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 함, 패백, 이바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단계이니 그리 어렵지 않은 준비이니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함이란 혼례를 앞두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채단, 예물과 혼서지, 글을 담아 보내는 상자로 결혼이 성사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보내는 절차를 말해요. 예전에는 함진아비라 해서 오징어 가면 쓰고 함을 메고 신부님 댁으로 왔었지요. 요즘은 간편하게 신랑님께서 신혼여행 가방에 신부님 예물, 예복, 가방, 화장품, 한복 등을 넣어 신부님 댁과 시간에 맞춰 그 날짜에 함을 보내요. 서로 바빠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함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예요. 함을 보내는 시기는 언제? 신부님 댁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모두가 집에 있어야 하고 함은 저녁 때 보내는 게 전통이기에 언제 보내야 한다라는 정답보다는 시간적으로 모두가 맞을 대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예식 일주일 전에 함을 보낸답니다. 함 내용물과 의미. 전통적으로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채단인 예물과 혼서지인 글을 담아 결혼이 성사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함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복 맞추신 집에서 대부분 함 포장 서비스가 있어요. 그곳에서 함에 넣을 물건만 가져가시면 캐리어 안에 예쁘게 포장해서 격식에 맞게 다 담아주세요. 혼서지. 신랑의 아버지가 직접 써서 보내주시는 종이를 말해요. 내용은 귀한 따님을 며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작성해서 보내는데 이는 신부가 죽어서 무덤에 넣어갈 정도로 귀중한 물품이라고 해요. 전통 혼례를 올리던 시절에는 시아버지가 될 분이 직접 적어서 보냈지만 요즘에는 한복집 등 대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지. 신랑 집에서 결혼을 승낙한다는 의미로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사주를 보내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는 약혼을 할 때 결혼 태기를 하기 위해 미리 보냈으나 지금은 혼서지와 함께 넣어서 보내는 것이 통례라고 해요. 청실, 홍실. 청단을 홍색 한지에, 홍단은 청색 한지에 싼 다음 청실홍실 동심결로 묶어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기 기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가 담겨지는 동심결을 엮는 것은 한포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동심결 엮인 실은 명주실과 청색 종이인 신랑과 홍색 실인 신부가 결합되고 홍색 종이의 신부와 청색 실인 신랑이 결합됨을 나타낸다고 해요. 오곡주머니. 각각의 의미를 가진 곡물들을 넣은 주머니를 말해요. 분홍주머니는 자손의 번창과 가문의 영광, 홍색 주머니는 잡귀와 부정을 막아줌, 황색 주머니는 며느리의 부드러운 성품 기원, 청색 주머니는 부부의 백년 해로를 기원함, 녹색 주머니는 부부의 길한 장래를 기원. 원앙기러기. 예단함에 들어가는 원앙기러기는 평생 하나의 짝을 만나는 새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즉 부부 금수를 좋게 한다는 의미랍니다. 자, 함을 받을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1번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갈 때요 입구에서 박바가지를 발로 세게 밟았게요. 잡기가 놀라 물러가라고요. 2번 신부집에서는 예탁보를 놓은 다음 찹쌀, 팥시루떡을 시루에 올려놓고 홍색 보자기를 시루 위에 덮어놓아요. 3번 함진아비가 도착하면
혼주가 함을 받아 시루 위에 올려놓아요. 이것을 봉채라고 해요. 4번 함진압이 일행을 맡아 혼주는 인사를 나눈 후 후하게 대접하면서 답례를 해요. 5번 함을 떡시루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피와 한보를 풀고 혼주가 혼서지를 꺼내 읽으셔요. 6번 떡은 신부의 밥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신부에게 먹이는데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는 풍속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패백 전통적인 패백은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시댁에 온 신부가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요즘은 식장에서 결혼식을 마친 직후 올리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어요. 그리고 패백 또한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패백 음식은 진행하고 계시는 담당 플래너님 또는 웨딩홀 또는 인터넷 서치를 통해 주문하실 수 있어요. 웨딩홀에 수모님이 계시는 경우 수모님께서 패백상을 차려주시기에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나 수모님이 없는 경우 드레스샵 헬퍼 이모님들 중 수모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섭외를 하면 패백을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웨딩홀에 수모님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보신 후 안 계시다 하심 담당 플래너님과 드레스샵에 말씀 주셔야 해요. 패백 음식 패백 음식에는 대추고임, 육포, 구절판, 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추고임은 시아버님께 드리는 전통 음식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약속의 의미이며 육포는 시어머님께 드리는 전통 음식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는 의미, 넓적한 것은 그만큼 넓은 아량으로 며느리를 맞이하라는 의미이며 구절판 같은 경우 각색전이나 꿀에 절인 전과류 또는 잣, 솔, 은행, 곶감 등의 마른 안주를 만드는 것으로 기본 안주감을 말해요. 닭은 옛 조상들이 자기 집에서 정성 들여 키운 닭을 잡아 혼례상에 쓰곤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패백 음식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닭 또한 자손 번영의 의미가 있어 다른 어떤 음식보다 특히 신경 쓴다고 해요. 패백 절차. 패백의 절차는 곧 절을 하는 순서와 같아요. 1번. 신부는 수모의 도움을 받아 시부모에게 각각 4번 큰 절을 올려요. 이때 앉을 때는 수모가 먼저 앉고 일어설 때는 먼저 일어서요. 4번의 큰 절을 한 뒤에는 반절을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올바른 예의랍니다. 요즘에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배를 올리지 않고 2번만 절을 드리기도 하고요. 역시 수모가 신부를 대신해서 시어머님께 육포를 드려요. 신랑 신부의 절이 끝난 후에는 수모가 신부를 대신해서 시아버지께 약주와 대추고임을,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때에는 패백상에 대추를 올리지 않고 시어머니에게만 패백을 올리며 반대로 시어머니가 안 계실 경우에는 포를 올리지 않아요. 2번, 시아버지께 대추를 드리는 것은 장수를 의미하며 육포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시어머니가 그것을 몇 번 두드리며 어루만지는 절차는 며느리의 흉허물을 자식으로 받아들여 감싸겠다는 의미랍니다. 약주를 마신 시부모님은 신부의 치마에 대추를 던져두며 아들을 낳으라는 등의 덕담을 해주신답니다. 여기에서 대추를 던지는 것은 부귀와 단함의 의미를 하며 가계를 계승하라는 뜻이에요. 이 대추는 신혼여행 첫날 밤에 신부가 먹는답니다. 절을 올리는 순서는 시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도 시부모님께 먼저 절을 드리고 시조 부모님, 백숙부 내외분, 시삼촌, 시고모 순이며 신랑과 같은 학렬인 시누이, 시숙, 시동생 등은 맞절을 해요. 이바지. 전통적인 의미는 시댁 사당에 제를 올리기 위해 마련해 가던 음식이 이바지 음식을 말해요. 오늘날에는 사돈과의 정을 나누는 인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이바지란 정성을 들여 음식 등을 보낸다라는 이바지하다에서 온 것으로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시의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의미를 함축되어 있다고 해요. 친정집에 음식 솜씨와 집안 댐댐이까지 가늠하게 되는 이바지 음식은 보통 12가지의 양념과 산적, 찜, 과일, 한과, 떡, 육회 등의 음식을 준비하며 맛은 물론
모양과 색에도 정성을 기울여 솜씨를 직접 발휘하는 집도 있고, 요즘은 이바지 전문점에서 주문을 해서 많이들 보내요. 패백집이 이바지도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바지를 신부님 댁에서 시댁으로 보내는 경우, 시댁에서 신부님 댁으로 닷바지를 보내게 된답니다. 요즘은 실속 있게 이바지를 많이들 안 하는 추세예요. 보내는 시기, 신부님 댁에서 시부모님 댁으로 보내는 음식으로 받으시는 시기는 전통적으로는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가져가실 때이지만, 요즘은 결혼식 당일에 손님들이 모이므로 시어머님께서 대접하실 수 있도록 예식 전일이나 당일에 많이들 보내세요. 결혼식 전 명절에 친척들이 많이 모이기에 명절에 보내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준비 시기는 한 달 전이 적당하고, 늦어도 최소 일주일 전에는 주문해야 해요. 분량은 가족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명이 넉넉하게 먹을 정도가 좋아요. 전통적인 이바지는 한과나 약과 인삼정가 및 반찬, 전통적인 이바지는 한과나 약과 인삼정가, 밑반찬 등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속 있는 음식들로 하였지만, 요즘에는 격식을 갖춰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추세이며, 반면 실속 있게 이바지 닷바지를 안 하도록 이야기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갈비찜, 오색전, 생선 또는 산적, 해물, 떡, 과일 등 최고급 원료를 사용하여 맛깔스러운, 반면 실속 있게 이바지 닷바지를 안 하도록 이야기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갈비찜, 오색전, 생선, 산적, 해물, 떡, 과일 등 최고급 원료를 사용하여 맛깔스럽게 만드는 요리들을 이바지로 많이 해요. 과거에는 날거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고기는 익혀서 보내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댁에서 원하시는 때는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양념만 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해요. 이바지로 많이 하는 음식들은요, 갈비찜, 최고급 한우로 조리해서 따뜻하게 보내요. 오색전, 새우, 고기, 대구, 표고버섯, 생선구이는 도미와 조기 한 마리씩 개별 포장하고요. 편채, 기름기 없는 안심에 야채를 싸먹는 고급 요리를 말해요. 밑반찬은 새송이 조림, 전복 조림, 호두 조림 등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모든 과일 등이 있다고 해요. 요즘은 추세가 간소하라 해서 많이들 생략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이기에 하시는 비율이 더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들 안 하는데 우리 시댁은 이렇게 다 한다고 하지? 라고 오해하지 마셔요. 말 그대로 결혼식이고, 이 시기라는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전통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생략해도 되는지 정리를 한 후 해야 할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우왕좌왕 힘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결혼 준비는 전체를 안 후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전체를 알지 못하기에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신랑님 시댁 어르신들과 상의하며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랄게요. 모두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유튜브를 보시는 신부님, 신랑님 또한 잘 준비하실 거예요.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 오해 없는 예쁜 준비가 되시길 늘 바랄게요. 잘할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